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결과물을 얘를 뽑아내셔야 돼요. 결과물은 얘를 뽑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소메트릭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보시면 CAD 도면이 있죠. 이후로 만드는 모든 건 다 CAD 도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무에서 설계를 해요. 그죠?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3D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 없이 바로 3D로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스케치업에서 도면 그리듯이 그릴 수 있어요. 도면 그리듯이 스케치업에서 그려서 그 다음 치수대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이야기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도면 다운로드 받아보시죠. 자, 똑같아요. 파일 메뉴에 임포트. 우리가 사용할 때 오픈, 세이브는 동일 형식,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동일 형식을 저장하거나 동일 형식의 파일을 불러들일 때는 오픈 세이브이지만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들이거나 혹은 저장할 때는 익스포트, 임포트를 쓰시면 돼요. 임포트는 불러오기고 익스포트는 내보내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임포트를 쓰면 되겠고, 바로 여기 확장자, 어떤 형식의 파일을 불러드릴 겁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오토캐드 파일의 형식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캐드 형식으로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요. 선택을 하고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불러드려 보시죠. 자, 이제 CAD를 사용하니까 CAD에 관련된 것들 중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이어요. CAD에는 레이어가 존재해요. 근데 스케치업에도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예전에 하위 버전에서 스케치업은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있어서 혼란이 없었어요. 근데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레이어라는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태그라는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오른쪽 트레이에서 태그를 찾아보시죠. 여기가 레이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이 태그가 하나 또 있어요. 어딨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눌러보시면 태그라는 항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태그를 띄워놨습니다. 그 태그가 어딨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얘가 태그예요. 오토캐드에도 보면 위에 리본 메뉴에 레이어가 있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툴 메뉴에 태그를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툴 메뉴에 태그가 있는지 없는지. 이 오른편에서는 태그를, 즉 레이어를 못 바꿔요. 여기서 레이어가 안 바뀌어요. 그럼 어디서 바뀌냐면 바로 저기서 바꿉니다. 툴 메뉴에서 바꿔요. 이해되셨나요? 태그를 바꿀 때 저 툴 메뉴에서 바꿉니다. 다른 데서 안 바뀌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잠깐 얘는 얘대로 냅두고 잠깐 레이어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지금 기본값이 untagged라고 되어 있습니다. untagged 보시면 기본값은 untagged예요.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얘는 untagged에 기록이 됩니다. untagged를 끄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라 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다른 태그를 선택하고 꺼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얘는 온오프 기능밖에 없어요. 온오프입니다. 태그를 바꿀 수 없어요.
태그가 안 바뀝니다. 눌러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커런트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태그 자체가. 그러니까 센터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린 얘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센터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선의 색깔 바뀐 거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요. 엘리베이션에다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엘리베이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태그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태그의 원들을 그려보시죠. 그럼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 태그를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하기 키를 누르면 태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2D 도면, 3D 인면, 사요. 두 개 만들어 보시죠. 아니,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 자, 얘를 다른 레이어로 바꾸고 싶어요. 다른 태그로.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엔티티 인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엔티티 인포요. 찾으셨나요? 엔티티 인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얘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정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떤 정보가 나와요? 태그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태그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의 태그가 아까 센터에서 2D 도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여기 센터를 누르면 이렇게 센터 태그로 바뀌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그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make 그룹. 그러면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이렇게 태그 정보가 조금 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태그 정보가 달라지는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룹이죠. 그죠? 더블 클릭해서 오픈하면 이 안에 있는 태그는 중심 태그, 중심선 태그죠. 근데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생성된 태그는 엘리베이션 태그. 이해되시나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태그를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얘의 태그를 바꾸세요. 지금 태그가 엘리베이션에 세팅되어 있죠. 작업 태그가. 그리고 그룹을 만들면 안에 있는 얘와 그룹에 있는, 그러니까 그룹의 태그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그룹과 속 안에 있는 면이 태그가 달라지게 되면 나중에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선택을 해서 태그를 맞추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룹의 태그하고 안에 있는 내용의 태그가 서로 같게끔 맞춰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태그를 지워보도록 하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딜리트 태그 있죠. 그럼 얼마든지 태그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태그도 삭제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도면을 불러왔단 말이죠. 그럼 도면이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죠? 그룹을 깨줍니다. 익스플로드. 그룹을 다 깨주세요. 필요 없는 선들은 그냥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은 과감하게 지워주세요. 자, 요만큼만 남기고 지워봅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텍스트들, 여기 보시면 언제 태그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태그를
아까 만들었던 2D 도면으로 바꾸고, 그 다음 중심선 감춰볼까요? 감춰지는 거 보이시죠? 중심선. 그 다음 엘리베이션 인면선이니까 얘는 냅둬야 되겠고, 퍼니처 가구네요. 가구 냅두고, 해치 필요 없으니까 감추고, 그 다음 섹션 단면, 얘는 벽선이죠. 냅두고, 심볼, 네, 심볼 감추고, 문자 감추고, 창문은 감추면 안 되겠고. 자,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여기 그룹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룹들이 있네요. 이거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면 익스플로드가 있죠. 다 분해해 버리세요. 분해할 것이 없으면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그룹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오른 버튼 누르면 익스플로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요.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될 때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전부 다 분해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한 다음에 아까 인포메이션 있었죠. 자, 태그를 전부 다 2D 도면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얘도 역시 2D 도면이 되도록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CAD 파일은 아까 우리가 모델링 한 것처럼 가이드 역할만 할 거예요. 가이드 역할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레이어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그가 많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태그 다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레이어, 태그만 남기고 다 지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태그를 삭제할 겁니다. 자, 태그도 다 켜고, 태그 다 켜고, 자, 필요 없는 거. 이만큼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죠? 컨트롤 키는 어떻게 돼요? 추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죠? 시프트 키는 전체 선택이죠. 그러니까 센터 선택하고 시프트 키 누르고 윈도우 선택하면 전부 다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 버튼, 그 다음 딜리트 태그. 그러면 이거 여기에 기존에 뭐가 있는데 태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Entity in the model have been tagged. 태그 안에 선이나 원이나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거 지운다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 모형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다 2D 도면으로 assign,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하고요. 딜리트 태그 다 삭제하겠습니다. 내가 필요 없어서 지우는 거잖아요. 문자라든지 중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딜리트 태그.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이랑 내용이 싹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태그가 있는데 여기 2D 도면은 말 그대로 CAD 도면만 있는 데고 우리가 작업할 거는 여기 3D 인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D 인면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러니까 CAD에서 레이어 계속 바꿔서 작업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3D 인면, 여기도 3D 인면. 자, 그럼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건 전부 다 3D 인면으로 들어가겠죠? 자, 파악을 해봅시다. 요거 계단이네요. 계단 2계단. 욕실 여기 있고, 바닥 여기 있고. 얘는 첨하고, 얘는 마루대선이고. 그 다음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이고. 자,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죠.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렉탱글. 제가 렉탱글을 여러 번 그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들이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지웁니다. 이렇게요. 자, 라인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렉탱글. 여기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렉탱글, 다시 렉탱글, 여기 지우고, 여기 보시면 조금 남죠? 네, 여기도 자, 렉탱글, 여기서부터 자, 필요 없는 선들은 과감하게 삭제.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이쪽에서 그려야 되겠네요. 다시 또 여기 지우고 렉탱글, 다시 또 이거 다 그릴 거예요. 다 그릴 거예요. 특히 이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다 하나로 이어줍니다. 하나로 이어줍니다. 다시 렉탱글. 자, 이렇게 하나로 이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만 달라요. 여긴 달라요. 여기도 렉탱글, 여기까지. 다만 이때는 여기만 지어줍니다. 즉 이렇게 되게끔, 서로 면이 나눠지게끔. 여기는 그냥 냅둘 겁니다. 그냥 냅둘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도 똑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네, 여기 삭제하고. 자, 이런 식이 되게끔. 자, 그러면 바닥면 다 됐죠? 자, 그 다음 라인, 선 그리기. 테두리로 선을 그려보세요. 쭉쭉 선 그립니다. 그러면 면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때 벽면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벽면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바닥면 전체를 다 그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벽체에 개구부가 있습니다. 여기 창문들. 이 부분들을 또 나눠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가 그대로 한 통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개구부도 잘라주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창문, 문 다 나눕니다. 이렇게 창문. 자, 여기도 문이죠. 이거 문. 여긴 창문. 네. 자, 이런 식으로요. 다 나눠진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창문, 문까지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은 잠가 놓겠습니다. 락.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이제 얘네들이 2D 도면입니다. 자, 2D 도면 끌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3D 도면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계단이죠. 계단 높이 150. 물론 여기도 계단이니까 15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다시 150 올라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라운드에서 여기가 300이 되는 거죠. 한 번에 안 올라와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테이프로 여기 길이를 재면 100mm입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100mm를 복사해 주죠. 100mm. 자, 푸시앤풀로 자, 이렇게 해서 한 150mm만 올려놓을까요? 똑같이. 자, 여기도 150. 자,
라인, 다시 라인. 필요 없는 선 지우고, 여기도 필요 없는 선 지우고. 그러면 여기 난간 부분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난간 부분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하고 온도라고 150mm 차이 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했듯이 150, 150, 1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긴 욕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100mm만 차이가 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50mm를 더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단 차이가 150이죠. 여기 단 차이는 1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50mm를 더 올려주면 되는 거고. 자, 나머지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벽도 올려야 돼요. 벽도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이렇게 온돌 높이까지 다 올려주세요. 전부 다 온돌 높이까지 다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온돌 높이까지 다 올려주세요. 벽도 전부 다 온돌 높이까지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온돌 높이까지 전부 다 올려줍니다. 자, 올려보시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벽체의 높이, 지금 여기가 온돌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보통 우리가 2400을 쓰게 되는데 2400을 쓰는데 여기서 이건 아이소메트릭이잖아요. 아이소메트릭은 여기서 빼기 300을 합니다. 반자에서 300mm 내려서 다 지워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아이소메트릭은 반자에서 천장에서 300mm 내린 다음에 그 위를 다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 벽체의 높이가 2100mm가 됩니다. 이렇게요. 벽체의 높이가 전부 다 2100mm로 올리시면 돼요. 이때 이렇게 올리실 때 그냥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서 2100mm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 여기가 적벽돌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벽체만 올리시면 돼요. 다른 건 올리지 마시고 벽체만 2100mm를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거실창입니다. 2400이 2400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는요. 1200에 1200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이렇게 1200이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1200 올리고 여기도 1200 올라가고 다시 여기도 1200 올라가고 다시 여기도 1200 올라갑니다. 여기는 출입구니까 냅두고 여기는 주방창입니다. 근데 평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식탁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200 주지 말고 여기는 1000mm만. 아니면 얼마만 줄까요? 보통 식탁의 높이가 한 700에서 750 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한 900 정도 주겠습니다. 900에서 1000 정도. 그러면 얼마든지 바깥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주방 환기창입니다. 여기는 1100mm. 그 다음 여기 욕실창이에요. 욕실창은 900에 600입니다. 그럼 600인데 300, 300이 되겠죠. 그죠? 2100에서 300을 빼버리면 1800이네요. 여기 1800.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올려보시죠. 그럼 이제는 여기다가 질감을 넣으시면 돼요. 매티리얼에서 질감 처리를 해보자고요. 타일이네요. 여기 이렇게 훌륭한 타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적당한 타일을 이용해서 넣으셔도 되겠고, 외부에 있는 타일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타일을 이렇게 넣으면 되죠. 저는 대충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타일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제가 타일을 넣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벽지죠. 벽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군요. 자, 바닥재는 이걸로 줬고요. 더 메탈 사이딩은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대충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질감 효과를 주세요. 빠진 데 없는지 꼼꼼하게 해서 질감 처리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주시죠. 재질을 적당히 주시고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으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주셔야 됩니다. 칼라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블랙입니다. 여긴 단면이란 뜻으로 이렇게 블랙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모습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요. 맨 위에는 단면이기 때문에 블랙을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색칠까지 다 칠해 보시죠. 이렇게 놓으면 색칠까지 다 해놓고 나면 질감까지 다 놓고 나면 더 이상 얘는 작업할 게 없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확인합니다. 3D 인면으로 들어갔는지. 자, 전체 선택해서 3D 인면 확인하고, 자, 확인합니다. 그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3D 몰딩이요. 3D 몰딩을 만들고 3D 몰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몰딩이 뭐냐면 마감을 뜻해요. 무슨 얘기냐면 벽과 벽 혹은 재료와 재료 사이에 들뜬단 말이죠. 되게 아주 정교하게 작업하면 들뜨지 않는데 보통은 약간씩 들떠요. 특히 이 천정하고 벽체 같은 경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들뜨잖아요. 이 벽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기 흉해서 그걸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걸 몰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단 몰딩, 중간 몰딩, 하단 몰딩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 하단 몰딩 같은 경우 걸레바지를 의미합니다. 걸레바지예요, 걸레바지. 자, 걸레바지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라인을 따라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요만큼만. 근데 여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릴 수 있을 만큼은 쭉 다 그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걸레바지니까 다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몰딩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 자체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름이 바뀌었네. 3D 몰딩. 자, 그 다음에 감추고 이제 여기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렉탱글. 자, 이렇게요. 10mm에 100mm입니다. 10,100 이렇게요. 그러면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걸레바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요. 여기 걸레바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부 다 걸레바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걸레바지를 만들어 볼까요? 자, 렉탱글 화살표 키로 방향 맞추고 10,100.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다시 이런 데는 자, 10,100
100. 그 다음에 그냥 푸시 앤 풀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데는. 자, 이렇게. 렉탱글 10, 100.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경로가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그 다음 팔로우미. 그러면 벌레바지 됐고요. 아, 여기 끊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패스. 다시 렉탱글 10콤마배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다시 렉탱글 10콤마배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다시 렉탱글 10콤마배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다시 10,100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다시 렉탱글 10,100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전부 다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셔야 됩니다.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다 각각 다 메이크 그룹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 부분.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여기가 문 자리잖아요. 문이 들어갈 자리. 보시면 크기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0mm입니다. 220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여기도 22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가. 여기가 220, 네, 230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0mm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문틀은 10mm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 렉탱글 여기가 220이죠. 자, 그러면 40, 220 다시 220, 4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10mm가 더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딘가요? 여기다. 여기도 이렇게 10mm가 더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문틀하고 걸레바지하고 벽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자, 메이크 그룹 얘가 어디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23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려면 여기가 230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치수를 재보면은요, 여긴 다 900입니다.
대부분 다 문이 이렇게 9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욕실 문이 여기가 개고부가 900이 아니에요. 800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오픈해서 100mm 밀어주세요. 이렇게 100mm 밀어줍니다. 그러면 누구도 바뀌냐면 여기 걸레바지도 100mm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문을 그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욕실도 100mm 키워주세요. 여기 900mm 나오니까 여기 800mm 나오니까 얘를 이쪽으로 100mm 다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문을 그립니다. 렉탱글. 자, 테이프로 거리를 재보면 여기는 820mm입니다. 렉탱글 820,40. 그 다음 푸시 앤 풀 이렇게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 놓으면 안 되고요. 열어 놓습니다. 로테이트 1.0도 90도 이렇게요. 이렇게 열어 놓으시면 돼요. 자, 나머지 다시 요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가 아니고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즘 문은 이렇게 문 지방이 없는 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복사. 그 다음 로테이트 1.0도 90도. 그러면 이런 모습이고요. 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복사 1. 로테이트 1.0도 90도. 그러면 화장실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화장실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문지방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물이 안 넘어올 테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푸시 앤 풀 4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살짝 들어서 푸시 앤 풀 이렇게 40. 그러면 욕실문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